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전쟁이 있습니다. 총칼도 없습니다. 피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켜면 매일같이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로 남녀 갈등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요즘 남자들이 문제다.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아니다. 요즘 여자들이 문제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녀 갈등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사회 변화가 폭발한 결과입니다.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까지 남녀 갈등이 심해졌을까요? 그 시작은 사실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역할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의 기준은 그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겪은 불평등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교육기회, 직장 내 승진, 사회적 권한, 많은 영역에서 남성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과 권리 향상 요구가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였습니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높아졌고 경제활동 참가도 늘어났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더 이상 누군가의 딸, 아내, 어머니로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원했습니다. 그 변화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회는 변했는데 사람들의 기대와 역할은 같은 속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남성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대신 사회적 권력을 가졌습니다. 반대로 여성은 경제적 자율성이 부족한 대신 가정 내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공정한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역할이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성도 직업을 갖고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사와 육아의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한다. 반대로 많은 남성들은 다른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그대로인데 권한만 사라졌다. 여기서부터 서로 다른 억울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인터넷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서로의 불만이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달랐습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겪었다. 남자들은 원래 그렇다. 여자들은 원래 그렇다. 개인의 경험이 점점 집단에 대한 평가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의 나쁜 사람을 보고 모든 남자, 모든 여자라고 판단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이런 갈등을 더 증폭시켰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 서로 이해하고 화해했습니다. 이런 글보다 남자가 문제다, 여자가 문제다, 이런 자극적인 글이 더 많이 클릭됩니다. 조회수, 좋아요, 댓글, 분노는 인터넷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였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며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고도성장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취업하면 집, 결혼하면 가정.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청년 실업, 높아진 집값, 불안정한 노동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경제적 어려움은 종종 다른 집단에 대한 분노로 이어집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서로가 자신의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군 복무 문제는 남성들의 강한 불만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일정 기간 병역 의무를 수행합니다. 학업과 취업 준비가 중단됩니다. 그 시간에 대한 보상 문제는 오랜 논쟁거리였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이것을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라고 느꼈습니다. 반면 여성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 경력 단절, 직장 내 차별.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여성에게 큰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두 집단은 서로 다른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SNS 시대,
갈등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제 몇 초 만에 전국으로 퍼집니다. 극단적인 발언이 캡처됩니다. 댓글이 달립니다. 반박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반박이 나옵니다. 갈등은 하나의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반드시 다수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가장 자극적인 의견을 보고 상대 집단 전체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렇다면 한국 남녀 갈등은 다른 나라보다 심할까요? 비슷한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 많은 나라가 성역할 변화와 함께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나라였습니다. 몇십 년 만에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에서 고학력 여성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사회 구조가 변하는 속도와 사람들의 인식 변화 속도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결국 남녀 갈등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경제적 압박, 치열한 경쟁, 불안한 미래.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설명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다른 집단인 이성이 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싸우는 동안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남성과 여성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함께 일합니다. 우리가 보는 온라인 세상이 현실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갈등을 단순히 인터넷 장난이라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정치, 결혼율, 출산율, 사회적 신뢰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남녀 갈등은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의 문제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각자가 경험한 불만과 상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려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청년들의 미래가 불안할수록 갈등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더 심해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